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자, 저희 방금 전에 보고 오신 광고 보면서 저희도 이제 또 담소를 잠깐 나눴는데 송기령 부사장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통찰력, 더 나아가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강의가 예, 그렇습니다. 오픈이 됐다라는 소식이죠. 제가 어젯밤에 살짝 맛보기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피곤함에도 예, 불구하고 봤습니다. 네. 제가 봤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미국 주식 외에 보는 게 딱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입니까? 네, 제가 네. 봤더니 굉장히 묵직한 강의였고 제가 미국 주식 하고 있지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간 나면 아주 네.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관심이 관련한 되게 ETF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요거 딱 그 문구 보자마자 와 나도 요거 좀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3프로TV가 함께 만든 프리미엄 강의 송기령 부사장님과 함께 하는 3프로TV 미래대학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네, 확인해 보겠고요. 바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예. 교수님 별명 생기신 거 아세요? 뭐요? 별명이 네. 예전에 그 사상 최고치를 사채가, 사채 전문가? 갖고 사채업자였지 않습니까? 예. 사채 전문가. 사채 전문가였죠. 네. 사상 최고치 그게 그런 정보가 아니니까. 히스토리맨도 있어요. 히스토리. 아니 약간 히스토리맨? 귀여운 별명이 생기셨어요. 귀여운 별명 말씀해 주십시오. 헤어스타일 변신을 하시고 통키 같다고. 통키? 좋은 건가요, 그거? 피광 통키 너무 귀엽잖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불꽃슛, 불꽃슛 하는. 뭐라 네. 뭐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네. 주가가 좀 꾸준하게 뭐 좀 폭등 이런 것보다는 네. 꾸준하게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갖고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꽃 상승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짚어주시는 이항영 교수님과 시장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10월에는 사실 뭐 기대도 했지만 우려도 좀 있기는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10월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다만 10월 한 중순 정도 실적 시즌하면 약간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월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10월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 20년짜리 보면 10월 초반 정도가 저점이 나오고 네. 50년으로 확대되면 10월 말일 날이 저점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검은 선이 역사적인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번은 의외로 빨간 선인데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전통적으로 약한 시즌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어찌 보면 겸손하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최근 닷새만 보면 오히려 지난주 월, 화는 상당히 또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닷새짜리입니다. 나스닥은 4.6%, S&P 500은 3.8%, 다우는 3.1%나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종가 기준 최고가는 이제 다우는 불과 0.6. S&P 500은 불과 0.5%입니다. 그래서 0.5%란 거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열릴 시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최소한 종가 기준 최고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좀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보면은요. 이거 교수님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예. 사상 최고가 사상을 빼신 것 같은데요? 사상은 이제 그 올타임 하이보다 약간 조금 모자랍니다. 이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종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뭐 보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을 오늘 먼저 좀 말씀드리면 블랙락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릭 리더란 분도 엄청난 그루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연말에까지 5에서 8%. 왜냐하면 블랙락이 워낙 제시했던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두 달 한 열흘밖에 안 넘었잖아요. 갈 수 있겠냐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충분히 가능하면서 오히려 10%를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유를 제시하는 거가 풍부한 유동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얘기했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회장도 얘기했는데 워낙 지금 개인들이 쌓아놓은 현금도 많고 저축 잔고도 많고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를 쌓아놓은 우리에서 보면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좀 주식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2분의 시각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않은 분도 많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 넘쳐 좋은 기업이 자기 눈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살만한 찬스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잠시 후에도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 건 공급망 이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큰 좋은 회사들 여기서 나쁜 회사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좋은 기업들 S&P 500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가격의 결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프라이싱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기업이면 기업 미국 주시장에 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언더 에스티메이트 과소평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워낙 긍정적으로 여전히 시장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종목별로 어제 시장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월마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월마트의 주가가 좀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월마트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컨빅션 바이 한국말로 네. 구제하게면 최고 뭐 강력 매수 레포트라고 리스트를 제시한 거거든요. 네. 목표 주가도 올렸고 공급망 이슈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핵심은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6, 7, 8에 마이너스 났던 것이 9월에 소폭이 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이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할 것이 여기서 오늘 월마트도 그래서 결국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가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커머스의 매출이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전용 온라인 전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Etsy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Etsy를 최근에 주가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같은 흐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재미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파이퍼 샌들러 아시잖아요. 네. 파이퍼 샌들에서 1년에 2번씩 G세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대라고 그냥 통칭 얘기하고 있는데 Z세대에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향후 6개월 동안 뭘 할지 안 할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의 마켓 있죠. 오프라인 마트요. 그러니까 리테일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3월, 4월 조사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인데 낮아졌다고 해서 물건 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3월, 4월에는 워낙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막 나가서 오프라인점에 갔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가겠다는 점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때 다시 온라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ETF 중에 ONLN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온라인 쇼핑이 됐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ETF 또 하나 말씀드리면 F요. 포드 할 때 F에 DN 같은 것도 있습니다. FDN 같은 것들이 FDN. 인터넷 전용 그런 몰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ETF인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잠깐 보면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넷플릭스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본부장이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사실 넷플릭스는 제가 조금 알잖아요. 네. 제가 주가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콘텐츠는 많이 조금 아시죠? 알죠.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넷플릭스는 주당이 이익이 얼마 올라갔다. 뭐 서프라이즈가 났다. 뭐 매출이 얼마 늘어났다.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주린이니까 보는 겁니다. 주린이.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구독자가 보셔야 되겠고요. 구독자도 구독자의 가이던스를 보셔야 돼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구독자는 이번에 440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84만 명이 전망이었고 당초 제시했던 건 350만 명을 넷플릭스에서 제시했는데 그보다 거의 90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북미 있죠, 북미. 북미는 고작 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7만 명. 네. 그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이 늘어난 그렇죠. 거죠. 북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퀴드 게임을 많이 봤죠. 스퀴드 게임 오늘 발표했거든요. 2분 이상 본 사람이 1억 4,500만 명입니다. 절반 3분의 2가 봤죠. 거의 3분의 2가 절반 봤죠. 넘게. 2억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전체 숫자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1억 4,500만이 봤는데 이번에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북미요. 미국과 캐나다는 100만 명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스퀴드 게임이 됐건 스퀴드 게임의 할아버지가 늘어나도 북미 지역엔 더 늘어날 게 없다는 게 오늘 한번 하는 게 이미 됐다는 게. 풀이다. 네, 왜냐면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고 이제 해외에서 더 많이 뭐냐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850만 명 오늘 제시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아주 절묘하게 월가에서 얼마를 예측하고 있었느냐. 딱 850만 명이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상한 수치 정도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오늘 발표한 시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상당히 목표 주가도 올리고 나오겠지만 주가 자체는 상당히 반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오늘 850만 명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허용되는 난 제가 이 그림을 이 내용만 오늘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할 도리를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그냥 요 캡처를 떠두셔야 돼요. 오늘 네. 캡처 떠시고 정확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JP모건의 사이트를 바로 들어갑니다. JP모건에서 지난 주말에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초반이 막 시작됐잖아요. 지난주 은행주까지 나왔고 오늘 이제 넷플릭스는 포함이 안 된 건데 3분기 실적 시즌에 체크 포인트를 딱 3개를 제시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물론 저희가 미국 주식을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을 보신 분들도 꼭 이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이면 구글 아니면 요즘 그 네이버의 웨일인가요? 번역기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번역기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핵심은 제가 한글로 좀 적어놨는데요. 이겁니다. 3가지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의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JP모건은 인플레이션의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많이 얘기하고 우리나라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최악은 끝났다는 것이 JP모건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것들은 약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지나갔다. JP모건에서 이 회장이 얘기했던 것도 저 백미러의 뒤로 지금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딱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최대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공급망 이슈죠. 공급망 이슈는 노동력에서부터 상품 원자재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물건값,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싸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공급인데 공급에서 더 중요한 거가 왜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폭발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웬만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는데 이 JP모건의 시각에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이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 약간 어려운 그림이지만 여러분 찬찬히 나중에 제가 번역기 돌리시라고 진짜 강조드리는 건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의 3분의 1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요가 저 파란색 있죠. 진한 파란색이 되겠고요. 공급망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나이키 못 만들고 있다는 건 3분의 1의 효과고 3분의 1은 나이키부터 클라우드, 반도체, 루비통 가방까지 다 훨씬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팬덤 이전보다 훨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좋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가격에 정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기업들이. 이게 똑같은 얘기죠. 아까 블랙락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별 볼 일 없는 조금 아래 기업이 아니라 S&P까지 내놓으라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올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65 가격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분의 전략은 JP모건의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됐건 서프라이 체인이 됐건 수요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것들. 네가 딴 데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가격 올리면 된다는 거죠. 교수님이 오늘 정말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제가 어제 P&G 실적 봤잖아요. 실제 네. 이 P&G가 솔직히 얘기하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어제 그나마 조금 덜 빠진 게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의 부담을 가격으로 약간 올려갖고 정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그럼 안 사. 그럼 면도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양치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뭐 빨래를 뭐 세수를 뭐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럼 관련 기업이 어떻겠냐? 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늘 본부장님 매번 같이 일을 하면서 미국 지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불만이 많거든요. 진짜 쉬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동력이 갑자기 더 필요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없고 공급하기 위해서 트러킹 할 필요 없고 해운이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죠. 온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체 효과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의 3가지 기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알파벳이죠. 알파벳에서 공급망 이슈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해봤자 서버 좀 더 늘리겠죠.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면 다 되고 이런 거죠. 또 하나가 비자 같은 경우죠. 비자가 다 사람 결제한다는데 물론 단말기 더 깔는 게 있겠죠. 네. 이 공급망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지금 JP모건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충분히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ETF는 뭐겠습니까? 딱 스카이예요. 아까 우리 여돈에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스카이 같은 경우 있죠. 이게 클라우드거든요. SKYY. 이거 그 예전에 투자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CLOU. CLO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스카이와 CLO를 고민하다가 더 주가가 낮았던.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돈에 그같이 하시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저 저는 2년 이래서 넘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이런 게 다 자유로운 것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이나 애플에서 0.99달러 돈 내고 5달러 내라는데 한 달에 1달러 더 내라는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욕하고 안 낼 사람 없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급망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과 또 ETF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저희 이제 그 매번 하고 시랑 라이브로 하고 네네. 나서 저희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주미 편집본. 채널에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주미에서는 거의 1년째 아무 얘기나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저희가 매번 하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 아침 9시에 또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고 네.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오늘 또 저희 둘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가서 오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라이브는 3프로TV에서 또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서 네.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7시 30분부터는 오늘 아침 라이브 김프로 정프로님 함께 할 테니까요.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이탈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